자, 이 슬라이드에 지금 수업 시간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수업은 오전 8시 45분에 모든 학생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른 학교보다 아침에 약간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약간 일찍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대화 참여식 문법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는 현재 캘거리 학교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보시다시피 4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이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동명사를 배울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 선생님이 서 계신데요. 동명사에 대한 컨셉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컨셉을 전부 이해했나 확인을 하고 각 조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긴 좀 거창하고 숙제를 하나씩 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혼자 이걸 푸는 게 아니고 같은 데스크에 앉아있는 다른 학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숙제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자신 있으면 내 의견을 관철시키시면 되고요. 다른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학생 얘기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하나 나왔겠죠? 이 결론을 다른 조에 발표하는 형식의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샤이하신 분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수업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수가 적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서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국 학생이 보통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유럽하고 라틴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편인데요. 이 학생들이 보통 공통적인 특징들이 말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클래스에서 선생님이나 다른 클래스 학생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수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스피킹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참여를 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과제들이 나갈 때마다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 경우 레벨업이 조금 늦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에 물론 이런 대화 참여식 문법 수업은 문법이 될 수도 있고 리딩이 될 수도 있고 리스닝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오전 수업이 12시 20분에 끝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당 20레슨, 25레슨, 30레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5레슨이나 30레슨을 들으세요. 주당 20레슨이면 아무래도 캐나다까지 오셨는데 오전 수업만 딱 하고 끝나게 되면 약간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오전 수업은 이제 레벨에 맞춰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되실 거고요. 오후에 있는 선택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선택 수업을 하나를 들으면 25레슨이 되는 거고요. 2개를 들으시면 30레슨이 되는 겁니다. 2개 중에 뭘 많이 듣느냐면 25레슨을 듣는 학생 숫자가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벨이 1이나 2다. 근데 8까지 가려면 제가 아까 레벨업 한 단계 하는데 8주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느 천년에 레벨 5나 7까지 가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당 레슨 30레슨을 좀 들으셔서 어떻게 보면 좀 빡세기는 한데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레벨업을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선택 수업은 약간씩 다르기는 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브로셔에 보시면 어떤 선택 수업이 있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브로셔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는 토론토의 오후 샘플 일렉티브 코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선택 수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몇 개 안 올라와 있죠?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선택 수업이 있을 거예요. 선택 수업의 숫자는 학생 숫자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 수업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오시면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게 있어요. 발음반 같은데 신경 많이 쓰시는데, 물론 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잘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그럴 때는 뭐 들으셔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라이팅 반을 많이 들어보라고 권고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미 12살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피킹을 하시려면 I like you, you like me 이거 이상의 스피킹을 하시려면 라이팅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 머릿속으로 영작을 해서 그 영작을 말로 읽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가 스피킹의 플루언시하고 정확도를 가늠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글로 쓸 수 없는 표현은 절대로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에도 이 라이팅 클래스가 있죠. 라이팅 플러스 스피킹,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라이팅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과나 아니면 특별히 그 관심 있는 곳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캐나다에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망라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캘거리 슬라이드인데요. 캘거리 샘플 선택 수업을 보시면 왜 맨 위쪽에 Success at University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에세이를 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서 대학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학에 관해서 알아봐야겠죠? 캘거리 주변에는 어떤 대학이 있고 이 대학은 어떤 과가 유명하고 이 과를 가려면 준비 과정이 뭐가 필요해서 영어 점수는 어디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오리엔테이션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캘거리에서든 빅토리아에서든 어디서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학생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코어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커스터머 서비스 앤 리테일 컬처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인터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또 캐나다에서 잡을 구하려면 어떤 웹사이트나 아니면 오프라인 같으면 어떤 신문을 봐서 잡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내 목적과 아니면 내가 사진을 좋아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진반 같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선택은 학생이 매 4주마다 한 번씩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수업을 하나나 두 개를 듣고 오후 30분이 되면 이제 전체 학생들 수업이 끝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액티비티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원하신다면 액티비티를 하러 가셔도 됩니다.